안녕하세요.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구축코 5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 연골구조의 이완 및 올바른 위치로의 이동입니다. 구축코 교정에 있어서 이 과정은 마치 건물로 따지면 건물이나 집이 붕괴되거나 무너졌을 때 그 초석이나 기둥, 철골 구조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집을 재건하거나 코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의 구축이 진행되게 되면 코의 연골 구조가 수축이 되고 흉터가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뒤틀리게 되죠. 근데 이 코의 연골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콧날개 연골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날개 연골하고 붙어서 위쪽에는 상외측 연골이 콧날개 연골하고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코를 떠받치는 비중격 연골이라는 세 종류의 연골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염증이나 이물 반응, 어떤 원리에서 코의 구축이나 수축이 진행되게 되면 이 연골들 사이가 그 연결 조직들의 흉터가 침착되게 되면 이것이 점점 수축이 되면서 오그라들게 돼요. 뒤틀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연골 이식이나 연골 조작이 가해졌다면 결선 부위에 더 많은 흉터가 침착이 되면서 어느 방향으로 뒤틀리셔도 상관없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형이 심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코 연골이 이루고 있는 콧구멍 안쪽으로 그 연골 구조가 밀려 들어갈 때는 그 흉터 조직과 함께 기능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축코 수술할 때 이 과정에서 연골과 연골 구조 사이 그것을 이제 저는 굉장히 철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 부위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분리를 해야만 이 연골 구조가 올바른 위치에 가서 고정이 될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는 콧구멍 안으로 밀려 들어간 연골을 밖으로 꺼집어내주는 그런 목적도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말려 들어간 연골이 연골뿐만 아니라 이게 덩어리로, 흉터 덩어리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흉터 덩어리는 이완돼서 이렇게 밖으로 꺼집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흉터 덩어리를 잘라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흉터를 잘라내고 코 날개 연골을 올바른 위치에 이동시켜주면 코 안에가 내벽이 비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골하고 피부를 같이 이식하는 그런 복합 이식을 또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완이 되면 될수록 구축코 수술의 예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 이 과정, 이완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흉터도 딱딱해져 있고, 그래서 이 흉터를 완전하게 이완해서 이것이 아주 긴장 없이 제자리로 딱 이동이 되는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 수술하는 의사들은 이제 수술의 반 정도 이상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하고 좀 안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이 연골 구조를 완전하고 다소 과하게 이완시키는 이유는 구축의 재발 때문입니다. 구축 교정을 했는데 그게 재발되는 것이죠. 조직을 이완시켜서 벌려놓으면 그 사이에는 흉터로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치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구축코에서 이것을 다 이완시켜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을 그 사이에 이식하기도 하는데, 너무 넓은 부위를 다른 조직으로 이식하기에는 매우 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변형을 추가로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된 연골 구조를 새로운 위치에 고정시키는 그 주된 부위,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그 주된 고정 부위를 제외한 다른 이완 부위는 아주 흉터가 그 사이에 안정되게 들어차게 이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 스카 포메이션을 유도해서 새롭게 올바른 위치에 연골이 이동돼서 잘 유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과하게 이완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터가 안정되게 침착을 해야 되는데 흉터가 성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흉터가 이제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흉터가 딱딱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긴장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흉터를 형성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연골과 연골 사이를 이완을 했을 때 이완이 덜 되면 강제로 모양을 늘려서 그럴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여기는 긴장이 걸리기 때문에 흉터가 과도하게 침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구축이 재발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재발된 구축은 그 다음번 수술할 때 더 힘든 수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다소 과하고 이완을
시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한 구축코인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이 피부 피판을 이렇게 박리한 다음에 흉터를 헤집어서 연골을 노출시키려 하면은 수술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수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보형물만 사용하던 시절의 수술은 그 보형물로 인해서 구축이 생겨도 이 기존 연골에는 별 손상이 없기 때문에 연골을 바로 노출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골 수술을 하면 되는데 수술 기법이 발전한 요즘에는 재수술이나 구축코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기존 연골에 어떤 시술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보이는 구축코들의 대부분은 그전 수술에서 이미 연골 수술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고요. 그 다음에 연골 이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필러, 또 다른 이물질, 뭐 인공조직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부 피판을 들어서 보이는 것은 흉터이지만 그 밑에는 연골이 온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제가 흉터 연골 복합제라는 그런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보이는 흉터를 그 모양을 연골과 같이 하나의 복합체로 생각해서 그것을 박리해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골을 직접적으로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박리 이동을 시키고 나서 그거를 새로운 위치에 고정시킬 때 좀 대칭을 이루게 고정을 하고 연골 흉터 복합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연골 덩어리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모양을 다듬어서 모양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코 수술에 있어서는 흉터 연골 복합체라는 개념을 써서 연골 구조를 충분히 박리해서 이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축코 교정에서 이 연골 구조의 박리를 잘해야 되는 것은 미용적인 복원 이외에도 기능적인 복원까지 이 수술의 목적을 확장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축이 되면 외형도 심하게 변형되지만 아주 작게든 크던 실제로 기능적인 손상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코의 연골 구조가 뒤틀린다는 것은 연골이 이루고 있는 안 부분은 우리가 직접 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의 외벽이 뒤틀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호흡이나 어떤 습도 조절에 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는 당연히 구축이 오기 전과는 다른 변형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콧구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 역시 코의 기능에 어느 정도 손실을 초래한다. 그래서 연골 구조의 박리 이완을 철저히 하는 이유는 교정의 목표를 외형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 확대한다는 면에서도 연골 구조 박리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